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먼데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는 27일에 결정하기로 했군요.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부결 쪽이 더 우세하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 또 체포 동의안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정치 보복이고 소위 말해서 2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 뭐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보복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부결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안의 성격이 예.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부결로 가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사안의 성격이 이제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이제 부결로 가는 기류라면,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들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일단 방탄국회라는 그 프레임이 있고 또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계속 뭔가를 청구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마다 부결을 국회에서 시키면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재명 지키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고 그거를 오히려 국민의힘은 바라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계속 부결이 되는 과정을. 우선은 이제 방탄 프레임을 아주 일관되게 씌우잖아요. 예. 모든 게 방탄 그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의 성격이 먼지털이를 넘어서서 이건 정치 보복이고,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는데 대장동이었잖아요, 출발이. 예. 이걸로 온 나라를 2년 가까이 시끄럽게 만들고 흔들어 놓고 결국은 번지수가 성남FC로 갔어요. 그러고 변호사비 대납으로 갔는데, 이거는 뭐 검찰이 먼지 털다 뭐 산소 털다 없으니까 아예 정황 근거도 못 되고, 그리고 또 대북 송금으로 가고 또 위례 신도시가 나오고 번지수가 계속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나 집권 여당의 실책을 방탄 프레임으로 방탄하는 거예요. 방탄 프레임으로 방탄한다. 예. 정부의 실책을. 예.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소위 이제 살라미식으로 청구할 거다. 예. 이거는 꽤 돌았던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로 그것이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이거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1야당 대표라서가 아니고, 예. 한 사람을 저렇게 털고 한 사람을 수사하고 한 사람을 기소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일반인도 이렇게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로 나눠서 청구를 하는 것이 맞나 싶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구속영장도 다루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거나 계속 구속영장을 잘게 잘라서 여러 차례 제기를 하면 그때마다 뉴스가 되고 그때마다 체포동의안 또 여부를 둘러싸고 또 민주당이 또 몰리게 되고, 이게 정치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적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의도를 했건 의도를 하지 않았건 그게 검찰이건 여권이건 또는 대통령실의 의도건 또는 의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이건 간에 지금 민주당은 그것과 관련해서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점차 분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김영영 전 의원도 뭐 방탄의 전 당 정체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없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굉장히 센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검찰의 힘이죠. 검찰의 힘이다. 예, 검찰이 강력한 수사권을 가지고 또 이걸 갖고 사회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인사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고 또 그게 현실화됐거든요. 조국 장관도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한 시비를 떠나서 예. 처음에 시작을 윤석열 당시 총장이 조국 장관 안대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관 대고 수사해도 되는 거거든요. 검찰이 강력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의 인사에 개입한 사례예요. 그다음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살라미식으로 구속영장을 나눠서 청구를 하고 반복적으로 청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야당이 흔들릴 수 있다. 또 야당이 거기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검찰이 강력한 검찰권을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정치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반증이에요. 그거에 민주당이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안 말려 들어가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아니, 두 번째로 예. 이제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재명 대표 없이도 민주당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김혜영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검찰의 수사가 맞고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주장처럼 범죄인 이재명으로 보는지 요게 김혜영 의원의 주장의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 없이 이재명 대표 없이도 민주당 망가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인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정치적인 발언이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재명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재명은 당대표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도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정치보복 아니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없이 퇴진해도 민주당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근데 박지원이나 그런 발언을 한 게 이제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등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 출당이나 제명을 해야 된다 또는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당내 청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저는 뭐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그것이 뭐 다수의 주장도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하면 이제 뉴스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주장들이고 출당이든 제명이든 발언들이고요. 네. 그런다고 뭐 출당하거나 뭐 그러면 더 커지죠. 그냥 놔두고요. 이것은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것이 민주당의 주된 흐름이 되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뭐 반동적이고 보복적으로 또 뭐 출당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총선 때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부에서는 뭐 기소되는 시점에 당헌 80조를 적용해서 또는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분기점을 어느 순간에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목소리는 안 나옵니까? 저는요. 네. 민주당의 그 80조 문제도 네. 민주당 내에서 과잉 해석하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도
민주당 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외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당원 80조도 애당초 그것을 만들 때 그거 명료하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해서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 수수라든가 예. 하고 등자 하나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딱 부러지게 그것을 요것만 한다라는 것과 다름없는 조항인데 등자 하나를 가지고 과잉 해석하고 당시에 소위 말해서 친명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정치인들이 이거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개정 안 해도 애당초 그 당원을 만든 취지가 요런 이제 뇌물죄라든가 이런 이제 금도를 넘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기사와 동시에 처벌한다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걸 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보복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된 거예요. 법도 입법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한다가 아니고 그렇게 중대범죄죠. 쉽게 말하면 뇌물이라든가 이렇게 딱 돼 있고 등자 하나 붙은 거를 갖고 그것도 친명계 의원이나 이쪽에서 저거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당무회의에서 소위 말해서 정치보복이나 이런 거는 달리 판단할 수 있게 해놓은 것들이 오히려 화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현행 규정이나 과거에 이것을 제정하겠다고 했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요 사안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다. 네, 괜히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내 그 소수의 목소리라고 지금은 해야 되겠죠. 박지원, 김혜영 등의 목소리 등은 어떤 정치적 본인들의 당내 정치적 입지를 노리고 하는 목소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어떤 목소리가 아니고 이게 이제 소신이면요. 소신의 근거들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소신의 근거를 이야기해야 한다. 뉴스가 될 만한 소위 말해서 이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이슈 제기,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본인들의 소신이면은 소신의 근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혜영 의원도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적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 가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던가요. 예.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 저는요. 정말로 정치보복이고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번지수가 그냥 태평양처럼 넓은 그물을 치고 먼지 털도 안 되니까는 산소 털이하고 그래갖고 자꾸 번지수 옮겨가면서 죄를 만들고 예. 그래서 죄를 조각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이 반대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반대되는 논리를 하려면 그 논리들을 소신이라는 주장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뉴스가 될 만한 것만 하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것 아닌지 그런 이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한 건데요. 국민의힘 37, 민주당 30이 나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 자세한 내용은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뭐 최소한 자리는 지키고 있거나 또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 아닙니까? 저는요, 이 정도의 전대미문의 이 검찰의 공격, 정치보복들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예. 소재도 사실 뭐 대장동의 경우에는 뭐 근거도 별로 없지만은 뭐 뇌물, 뭐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임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몰아붙이고 이것이
그야말로 눈 뜨고 일어나면 이재명 사안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아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배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는 이게 가공할 만한 이 정치적 공격 앞에서 저는 견뎌온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은 하여튼 국민 여론에 의해서 수사받고 또 기소되고 구속된 적은 있거든요. 대선에서 진 상대당 야당 대표를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에요. 이해창 대표가 떨어졌을 때 이해창 대표를 김대중 대통령이 보복을 했습니까?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선에서 떨어진 야당 후보, 야당 대표를 이렇게 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소위 이 공격이 어마어마하고 전대미문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버티는 것도 힘들고 저는 뭐 잘 견뎌왔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래도 야당 대표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 리더십의 발휘 이거는 또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거를 해야 되는데 실책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적 공격 앞에 어려운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이런 작업이 소홀했고 저는 실책이 또 그런 것을 가로막았다. 그게 지지율로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겁니다. 정당 지지율 지금 아주 어려운 민주당에 대해서 당장 점수 주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 가고 그렇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급등하거나 올라가거나 이건 아니고 민주당이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점수를 얻지 못하고 가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총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은 국민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이 선전하고 승리해야 된다. 이 의견이 또 많을 겁니다. 굉장히 이게 이질적이고 기현상인데요. 복잡하게.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도 있는데 쌍특검이나 이런 것으로 민주당이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야당의 본분이죠. 본분이다. 문제 제기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싸워주고 그리고 그건 국민 여론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또 천공 이 양반이 육참 총장 공간에 간 사실에 대해서 민주당이 안 보여요. 이 정도 사안이고 이 정도의 의혹이고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민주당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민주당이 야당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아쉬운 장면이고요. 따라서 그거는 당연하고. 근데 CCTV는 공격적으로 해야죠. 뭐 30일 이내에 삭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삭제했다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확인이 가능할까요? 저는 뭐 그것도 이제 포렌식을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시도를 안 하잖아요. 아예 안 한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천공을 조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참고인으로 그렇게 해놓고 천공을 조사를 하려면 천공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일단 고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사칭하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사칭하고 공공연하게 식사하고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천공 측에서 김건희 여사 전화 받고 유튜브로 답변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천공은 현재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권을 잡았으면 천공은 천권을 잡은 사람 같이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천권을 잡았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이렇게 욕보이고 대통령을 사칭하고 그런데 이걸 고발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천공에 대해서 의혹 제기한 사람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요.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공을 조사하면은 끝날 일이에요, 이거는.
그 국민의힘 상황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김기현 후보가 되는 판입니까? 아니면은 이준석계가 조금 선전을 할까요? 뭐 저는 결선 투표 없이 김기현 후보가 된다고 봐요. 아, 예, 정권 초기고요. 예. 대통령이 사실상 이렇게 개입하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국민의힘에 좋습니까? 김기현 후보가 되는 게?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예. 정권 초기에 대통령을 부정하거나 대통령을 없애는 결과가 정치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아. 그리고 이게 당원 그렇겠네요. 대상 투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온 여론조사 상황하고 실제 여론조사는 하여튼 국민 여론조사 아니에요. 실제 당원 투표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조금 다를 차이가 것이다. 날 거다. 그래서 결선 투표 없다. 김기현 후보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치몬데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